아, 아,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채널이, 어, 이 군대 관련된 채널로 많이 이제 굳혀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외적으로 뭐 브이로그나 일상 같은 것들을 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어요. 그치만은 풀게 되면은 구독자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100명씩 빠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저의 채널을 구독하는 이유가 군대에 관련된 주제를 얻기 위해서 보는 건데 갑자기 내 일상을 보여줘 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현타가 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군대 관련된 주제가 아니면은 제 채널에 뭔가 올리질 않기 때문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주제가 발췌가 되지 않으면은 활동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저랑 SNS 소식을 듣고 계신 분, 저를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은 저의 일상이나 근황들을 이제 보실 수 있겠지만은 그냥 단순 제 유튜브 채널에만 구독해가지고 저의 어떤 목소리나 저의 컨텐츠만 보는 단면적인 구독자분들은 이제 저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보기는 힘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어떤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오늘은 떤 이야기를 드릴 거냐면 이제 특전사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하고 또 제가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특전사 주제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 저가 있을 때부터 겪고 있던 고증에 대한 어떤 문제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대본이나 뭐 이런 걸 준비한 건 아니지만은 이 주제를 제가 어떻게 발췌하게 됐냐면은 저도 이제 군대 관련된 컨텐츠 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컨텐츠를 본다, 시청자 입장이다. 근데 캡틴 김상호님은 제가 구독자 예전에 뭐 1000명, 500명 때부터 보던 굉장히 제가 볼 땐 군대 관련된 컨텐츠에서 되게 좀 힘이 있으시고 되게 멋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세요. 예. 할 말 하시고 또 뭔가 항상 낮은 자세로 예전에 구독자 500명이었을 때 뭐 10명이었을 때의 그 자세 그대로 스탠스로 뭔가 한결같으셔서 저는 이제 김상호님을 되게 좋아하고 지금은 관련해서 같이 이렇게 뭐 콜라보 할 일이 없다 보니 저도 이제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되게 규모가 커진 거에 있어서 보기 좋게 보고 있는 이제 구독자이자 시청자이죠. 이제 그분께서 특전사 주제를 유독 많이 다루세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재밌게 보고 있고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주는 게 특전사 사령부든 특전사에 근무하는 대원분들이든 가려운 부분들이 이제 긁어주는 어떤 전 요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김상호님들이 이미 비판을 하고 목소리를 높여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뭐 개선되거나 그런 것들은 물론 막 이렇게 직접적이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치만은 이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갈등이나 혹은 갈증을 갖고 있던 장기 복무하시는 뭐 대원들이나 아니면 근무하는 현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자기들의 공감되는 어떤 컨텐츠들을 풀어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어떤 스트레스나 하고 내가 속으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일반인 신분에서 캡틴 김상호님이 시원시원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제 컨텐츠들도 그런 부분으로 구독자분들이 좋게 봐주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저는 전역한 입장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도 있고 적나라하게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한 발 빠진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제 예비역 상사로서 그 다음에 특전사의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특전사의 문제점 겪어왔던 거 내가 있었을 때 어떤 부조리 안 좋았던 것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보니 그런 거를 겪고 있는 후배들이나 선배들이나 혹은 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앓고 있던 대원들이 내 이야기를 내가 대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엄청 그거에 대해서 뭔가 시원해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자기들도 근무하는데 뭔가 좀 탄력도 생기는 것 같았었고, 예. 왜냐면은 군인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말들이 워낙 없고 어떤 공직 직렬에 있어서 제일 목소리를 못 내는 게 저는 군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저도 주변에 이제 공직의 직렬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래서 목소리를 못 내요. 까라면 까야 되고 하고 또 울타리에 갇혀 있다 보니까 안에서 뭔가 고여 있는 어떤 문제점들도 분명히 많을 거고 지금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김상호님께서 특전사 뭐 문제점에 대해서 제보 받습니다라고 특전 사령부의 이미지를 넣어서 커뮤니티에다가 그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푸실지는 몰라요. 근데 거기 댓글을 봤는데 거기 댓글 중에 제가 인상 깊은 어떤 댓글들이 있어서 그 댓글에 주제로 이제 저는 발췌해가지고 이 컨텐츠를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잠시만요. 제가 그 댓글들을 이제 스샷을 찍어놨는데 제가 그 댓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굉장히 이게 인상 깊었던 분이 복서 사륙이, 예, 이게 아이디인지 IP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디 복서 사륙이란 분께서 제일 좋아요도 많고, 이 이야기가 저도 이 주제를 푸는 게 정말 좋은 어떤 취지인 것 같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주제를 제가 이제 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자, 요 이땅하고 제가 풀 거예요. 근데 풀다 보면은 한쪽으로 편향될 수도 있고요. 하고 또, 특정 대원분들에 있어서 뭔가 비판을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이게 뭔가 칼같이 날카롭게 꽂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게 빈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도 이제 예비역 상사 이렇게 커뮤니티도 있고, 제가 이제 상사 진급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커뮤니티도 있고 하고,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이런 특수부대에 나아가서 이제 특전사 출신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도 이제 나누는 어떤 커뮤니티가 있고 하고, 제가 또 이제 지방 살면서 제 동네에서 또 이제 장기 근무했던 후배들과 함께 또 그냥 사교 모임 하고 있어요. 특전사 출신들. 그리고 뭐 동기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근무했던 특임대 모임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전대대 모임도 있고 해서, 좀 저는 이렇게 다 발을 담궈 놓고 그냥 조금씩 이렇게 활동을 하거든요. 그냥 특전사에 부심이 깊어서 그랬다라기보다, 그때 그 추억이랑 그 사람들이 좋아서 저는 계속 이렇게 뭔가 모임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여지를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24살에 전역했지만은, 지금 이제 제가 10년 후가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계속 이렇게 끈을 놓지 않는 게, 그 사람들이 다 좋아서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그렇게 만나다 보면은 어쨌든 이야기의 30% 이상은 또 군대 이야기와 군대 시세 이야기가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이제 몰랐던 어떤 정보들이 리뉴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습득이 돼가지고 제가 컨텐츠로 풀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복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일단, 자, 이제 복서님 말입니다. 자, 일단, TV, 유튜브, 신문에 나오는 특전사 훈련들은 구성원 98%, 자, 135, 7, 9, 11, 13여단. 그러니까 일반 특전사 대원들 말하는 겁니다. 받는 훈련이 아닙니다. 할로, 해호, 한기수 30여 명인데 HID, UDU, 해병대, UDT, CCT, 사트, 그러니까 타 특수부대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 위탁 교육들을 주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707 고공지역대, 특전사 정찰대, 지금 현 특임대입니다. 예, 제가 마지막에 근무하다 전역한 부대죠. 고공중대 아니면은 구경 정도만 하는 훈련입니다. 예, 대테러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해척조, 그 많은 수천 명의 여단 병력 중 1년에 한 명 또는 두 명이 받는 훈련입니다. 707 이진봉 선배님 영상을 참고하세요라고 이 사람이 가로를 이렇게 닫아놨어요. 그리고 일반 특전사 출신들 중 CQB 해보신 분도 못 받고요. 특전사 유튜버 김은수님 증언에 따라, 이분은 이제 격투기 선수 하시면서 특전사 출신인 유튜버시고, 이제 저하고 이제 좀 이제 구면이신 사교가 있는 제가 선배님이십니다. 2010년대 전후로 군단 사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수색 특공병만 특수교육 커리큘럼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수색 특공대보다 이제 CQB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지식이나 어떤 훈련 베이스는 일반 특전사들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전사 사령부가 언론 홍보 능력이 거의 삼성그룹급이라, 심지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해병대 수색대는 알아도 특전사 정찰대는 아예 모르는 분들이 99%이니, 심지어 밀리터리 사이트 잔뼈 국다라는 밀리터리 유명 기자, 유명 유튜버 분들도 전혀 모르더군요. 특전사 정찰대 훈련을 마치 모든 특전사 분들이 받는 양 선동 세뇌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들이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거기에 있어서 좋아요가 되게 많이 달렸었고, 그 다음에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특전사는 차고 넘친다 하고 또 홍보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프로모션 하는 것들 보면은, 특전사를 이제 모집하려고 다 그렇게 훈련받는 것처럼 이제 프레임을 씌운다. 근데 들어가 보면은 98%의 병력들 제외하고 소수의 2%, 이 사람 이제 이야기는 소수의 2% 정도만 그런 혜택이나 훈련들을 누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심지어 근무하고 있는 707 특임단과 특전대대는 알아도 특전사 특수임무대, 그러니까 여단에 배치된 특수임무대는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심지어 많다. 일반인들이나 유명 기자나 유명 이제 군대 관련된 유튜브를 컨텐츠를 푸는 사람
사람들 출신 제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좀 심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대 되게 현대화된 어떤 CQC나 CQB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급돼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마 후진국이 뭐 동남아도 지금 그냥 옛날같이 엎드려서 하고 뭔가 개활지 산에서 특수전 하는 어떤 것들도 베이스가 있겠지만은 주된 것들이 시가전 그다음에 대테러 진압 작전들 위주로 훈련 베이스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보병이나 해병 수색도 제 구독자들 중에도 해병 특수수색 수색대 출신들 많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연락 나누면서 거기 CQB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거기 이제 근접 점투가 어떻게 리뉴얼되고 있는지 알고는 있어요. 엄청 많이 개선됐어요 하고 엄청나게 간부하로 빠르게 이제 전환됐고요. 예, 해병대만 얄팍하게 이야기하자면요. 그리고 특전사에 계시다가 다른 어떤 뜻이나 좀 더 자기들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자 싶어서 자원해가지고 혹은 뭐 다쳐가지고 특공수색이나 일반 육군의 어떤 수색대로 가신 분들 많아요. 편입 이제 그쪽으로 전출 가신 분들도 많은데 그게 안 좋게 가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들이 어떤 보병에서 간부 느낌을 좀 더 내고 싶어서 아니면 더 다른 큰 뜻이 있어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 특전사에 대해서 매너리즘을 느껴서 그런 분들도 제가 지내는 선후배들 중에도 있고 그 사람들 소식을 통해서 이제 듣자면은 CQB 이런 베이스가 특임대 혹은 뭐 707 특수임무단 정도는 안 되지만은 특전사 일반 대원들보다는 훨씬 교리라든지 베이스가 높아졌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 또 제가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90% 일반 특전사들은 AHK487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90% 일반 특전사들은 그냥 조금 강한 육군 특공대 알보병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CQB, 장비 등등이 전투기술과 장비는 카투사만 또 못하는 게 현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특전대대 근무했었을 때 제 친구가 카투사로 근무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전대대에 있을 때 장비를 알고 있죠. 제가 그냥 보급받고 훈련을 받았던 베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카투사 부대에 친구 따라 거기 안에 이제 에스코트를 받고 투어를 갔어요. 거기 친구가 묵고 있는 숙소의 규모 특전대대보다 훨씬 낮고 쓰고 있는 장비, 방탄판, 방탄조끼, 하이바,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베스트, 군장 아예 틀립니다. 진짜 이거는 지금도 그 간격을 못 좁혀요. 예. 일반 보병이잖아요. 카투사는 뭐 네이비실도 아니고 우리 강철부대에서 보던 미 그린베레도 아닌데도 우리 그 일반 특전대원들 일반이 아니죠. 일반이란 단어 빼겠습니다. 왜냐면 특전대대에 있는 사람들의 장비 뛰어넘습니다. 진짜. 예.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제가 2009년도 10년도에 이제 카투사 친구를 통해서 그런 장비들과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고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때도 갭 차이가 엄청 컸어요. 예. 일반 보병들도 거의 우리 특수부대보다 그 이상의 장비를 지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성진국이라서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분께서는 닉네임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특전사 중사 전역한 지 이제 1년 차입니다. 이 사람은 장기 근무했어요. 자, 일반 대대에서 근무했고 CQB는 5년 차 중급반 가서 처음 접했대요. 그러니까 CQB라는 게 대테러 진압 작전 하는 거 있죠. 707이 막 이제 버스를 뭐 이렇게 억류하고 있는 테러범을 치고 들어가는 것들, 건물을 억류하고 인지를 이제 억류해갖고 그 건물 내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는 것을 테러 진압하는 것들, 뭐 아파트에서 레펠 타고 와갖고 인지를 잡아갖고 인질로 가지고 어떤 금액 같은 것들을 협박하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영화나 혹은 뭐 이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5년차 일반이래 특전대대에 있던 사람들은 중급반이라는 교육을 가게 됩니다. 장기 근무를 하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처음 얄팍하게 했대요. 손가락 담궈보는 수준으로. 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뭐 공감되는 댓글을 써주시는 분이 다 특전사 사람들이었어요. 대대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 가지 제가 또 아무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이제 집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두서없이 제가 한번 속사포 랩처럼 프리스타일 랩 마냥 한번 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홍보 영상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 영상을 뭔가 어쨌든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되고 지원율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전사 홍보 영상이 저는 과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특전사 대원들이 막 진짜 쇠밥 먹고 그다음에 그 막 위장크림 막 다 땀에 번져가지고 막 진짜 거의 난민 수준 돼가지고 또 훈련 특히 천리행군 내륙전술 훈련 해가지고 막 막 이렇게 아작 나갖고 막 고름, 진물 질질 새고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순 없거든요. 훈련하면서 막 판자촌에서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은거지 구축했는데 은거지 안에 막 진짜 열악하고 똥오줌 막 진짜 막 그 땅 파갖고 싸가지고 치우고 이런 거를 열악한 것들을 보여줄 순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 오히려 선전이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홍보 영상. 그래서 홍보 영상은 과한 건 맞다. 그치만은 그렇게 홍보 영상이기에 과하게 어느 정도의 과장과 어느 정도의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특전사 홍보 영상으로 써야만이 지원율이라든지 특전사에 있어서 우호적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과대 홍보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홍보하는데 어필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고, 이 사람이 한 말이 틀린 건 없어요. 98%뭐 98%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엄청나게 많은 대다수 분들이 뭐 해촉조 교육이라든지 할로 교육이라든지 대테러 교육 같은 것들을 받을 수는 없어요. 예. 선택받은 사람들만 받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홍보적인 부분,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문제의 댓글에 있어서의 대목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다리는 뭐냐면요, 저도 대대에서 근무했을 때 처음에 저는 특전사 갔었을 때 정찰대가 있는지도 몰랐고 막말로 그 다음에 707이라는 부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몰랐는데 가서 초급반 있을 때도 초급반, 그러니까 특전사에서 훈련병으로 있었을 때에 6개월 차 있을 때도 707이라는 곳이 어딘지도 몰랐고 정찰대가 어딘지는 몰랐는데 특수전 학교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 정찰대라는 모자를 쓰고 다니는, 흑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707이라는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흑복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부대고 어떤 정체인가를 알아보다 보니 한 6개월 차쯤에서 그런 직렬들 혹은 거기에 소속된 어떤 부대들을 이제 알게 되었죠. 예. 어쨌든 근데 결론은 다 같은 특전사입니다. 여러분들 사령부 안에 포진된 임무가 틀린 어떤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같은 각자의 여단 마크를 달고 있고 각자의 그냥 주어진 임무를 하는 것뿐이지 배송만 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남생. 그리고 그러다 이제 알게 됐다. 그리고 이제 여단에 가니까는 바로 여단에서 특전대대 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입교육을 이제 한 달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7, 8개월 후에 이제 진짜 팀에 배속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1대대, 그 다음에 3FP, 그 다음에 13코, 예. 약간 보안을 섞어갖고 이야기하자면은 11코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제가 특수작전을 하다 보니까 안 맞았어요. 예. 그냥 저한테 그게 적성에 안 맞았어요. 예. 근데 저는 선택지가 있었어요. 체력이 엄청 괜찮았고 뭐 주특기를, 그러니까 그 다른 어떤 부대 707이나 정찰대에 갈 수 있는 능력치를 저는 갖췄기 때문에 선택지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어떤 이야기를 하자면, 물론 자랑 아닙니다. 이거 진짜 멍석 확실하게 깔고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은 어떤 경우의 수를 이야기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득할 수가 있는 거, 이게 설득이 되거든요. 하고 컨텐츠에 있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무하면서 한 반년 정도 근무하다 보니까 특수전이 안 맞았었어요. 하고 어쩌면은 제가 근무했던 팀원들과 어떤 팀이 저의 어떤 우상이자 선배이자 이제 뮤즈여야 되는데, 그런 뮤즈들이 뭔가 흐릿했어요. 아, 특전대대에 있었던 사람들, 내가 속해 있던 팀원들이 그 당시에 특전대대 지역대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있던 사람들이 뭔가 좀 제가 느끼기엔 좀 뭔가 전투력적인 부분 혹은 뭐 내가 지향하는 어떤 부분들하고 안 맞는 게 많이 느껴졌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이 특전대대하고의 어떤 적성이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불평불만을 가지면서 근무를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선택지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난 체력이 돼 하고 내가 뭐 수영에 꿀리는 게 없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어필했어요. 나는 707 아니면은 정찰대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선택지가 있어서 얼마 안 있다가 저는 정찰대로 편입돼서 정찰대에서 근무를 하다 이제 전역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특전대대에서의 저의 어떤 직무 역량과 그 다음에 근무하면서 날개를 피지 못했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쉽게 스포츠 경기로 따졌을 때 이 사람이 어느 팀에, 이 팀에 있었을 때는 활약을 잘 못했어 하고 엄청 소극적이고 표정이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퍼포먼스가 안 나왔었는데,
팀이 옮기다 보니까 이 사람 기량이라든지 이 사람이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NBA든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든 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정찰대를 가니까 날개를 펴버렸어요. 제가 진짜 거기 있었던 대테러 직무가 너무나 맞았고, 거기서 체력 위주로 된 어떤 직무들에 하고 장기간 어떤 은거지 생활을 하고 산에서 생활하고 어떤 공중 침투 위주의 어떤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천리행군을 하고 산에서의 베이스의 특수전을 하는 훈련이 저한테는 적성이 안 맞았었는데, 저는 선택지가 있다라고 했죠. 약간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조금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그랬는데 정찰대에 가니까 날개를 피게 됐죠. 거기에 있었던 대테러 임무들, 단타로 치고 빠지던 훈련들이 너무 간편하고 내가 집중도를 높일 수 있고 거기서 내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고 측정 위주, 체력을 요하는 측정 위주의 훈련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날개를 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잘 맞았거든요. 예. 그래서 정찰대 가서 안주하게 됐고, 정찰대에서 이따가 전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의 커리어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수의 특전사 예비역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물론 거기서도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이제 잘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이야기를 잘해야 돼요. 특전대대에도 제가 지금도 존경하고 지금도 멋지게 진짜 특전대대의 특유의 그 진짜 진한 야생의 날것의 그 낭만을 추구하면서 훈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근무하신 분들 중에 진짜 다는 아니지만은 진짜 특전대대의 그런 멋이 좋아서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뭐 특수전 사령부 혹은 특수전 교육단의 교관으로도 어떤 파견 어떤 그 뭐냐 오더가 내려왔는데도 거부하고 안 가신 분들도 많아요. 예, 그리고 정찰대에서 오라고 진짜 무릎 꿇고 비는 신용, 거짓말 좀 보태면은 707에서 오라고 무릎 꿇고 비는 신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쪽의 사람들과 그쪽의 어떤 훈련의 적성과 그런 훈련의 어떤 멋이 좋아서 약간 캠핑하는 느낌이잖아요. 요즘 아웃도어나 밀리터리 캠핑하는 게 또 유행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아서인지 물론 모릅니다. 그 사람들 속을. 그치만은 그곳의 낭만이 좋아서 남아 계신 분들 진짜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질이가 분명히 아니거든요. 예. 뭐 정찰대에 내놓으라는 사람들 몇 명 추려다가 이 사람들하고 붙여놔도, 707에 내놓으라는 사람들 붙여놔도 비비거나 이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선택지가 있는 대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론 소수예요. 근데 안 가요. 사람이 좋든 그 적성이 맞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평불만을 하는 어떤 부분이면은 저는 이제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 시스템, 지금 있던 저가 근무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댓글 단 사람의 그 문제점, 아직도 좁혀지지 않은 이 간격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목소리 내서 댓글 달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한 번이라도 이제 저는 이제 많은 특전대원들을 봐봤고, 많은 그렇잖아요. 저도 근무하면서 다양한 어떤 대대 사람들과, 왜냐면 제가 정찰대에서 단일 생활만 한 게 아니고 대대에서 생활하고, 물론 707 생활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대대 생활도 겪어봤고 정찰대 생활도 겪어봤다 보니까 그 양쪽에서의 문화와 양쪽에서 있던 훈련이라든지 양쪽에 있던 사람들의 성향을 제가 정말 잘 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제가 그 양쪽에 있는 모임도 예비역으로서 하고도 있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기서 내가 선택지가 있었던 사람이냐 아니면은 내가 그냥 불평불만만 하면서 시키는 훈련하고 능동적이지 않고 혹은 뭐 소극적이게 나만 아니면 돼 정신, 혹은 뭐 측정해서 대충 이제 묻어가고 이런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이제 자기가 가슴에 손을 얹고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그 당시 아쉬움이 있어서, 특전사 관련된 유튜버들 많습니다. 그리고 특전사 관련된 예비역분들 차고 넘쳐요. 진짜 해병대 다음으로 특수부대 중에 규모가 제일 큰 게 특전사예요. 그래서 그 중에 날고 긴 그 강철부대에 나오시는, 더 솔저스에 나오시는 또 특전사 관련된 뭐 유튜버를 하면서 유명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이 특전사에 다는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보다 또 약간 모자란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전력이 떨어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냥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댓글 다는 거는 전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근무하면서 707에서 오퍼가 온 적이 있는지, 정찰대에서 오퍼가 온 적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어필을 했는데 정찰대나 그 다음에 707로 올라갈 수 있는 나는 이제 선택지가 있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역으로 반문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특전사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를 받는다 했을 때 이런 댓글을
달 때에 나는 어떤 이렇게 어느 정도의, 물론 다 예비역들이 이제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다 하셨겠지만은, 이 나는 어떤 역량이 됐는데 이제 이런 댓글을 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특전사에 대한 푸념. 예. 이 시스템은 저도 정말 아쉽거든요. 대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마다 이제 관점은 틀릴 거예요. 예. 이 특전사 출신들마다 지향했던 관점은 틀리겠지만은, 이 나는 특전대대 훈련이 힘들어, 나는 뭐 대테러 훈련들이 힘들어, 이렇게 다 성향이 차이가 있겠지만은, 저는 두 개 다 발 담가본 사람으로서 특전대대에서 봤던 훈련들이, 훈련량이라든지 또 쉬는 날도 많이 없었고 굳은 훈련들과 굳은 일들이 많았어서 전 특전대대 훈련들이 훨씬 힘들고 번거로웠었어요. 예. 되기도 됐고. 예.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생활, 휴식적인 생활, 리커버리적인 부분들도 많이 모자랐었고요. 그래서 찌들어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정찰대에서는 뭔가 좀 스마트한 훈련들이 많고 단타적인 훈련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도 갈 수 있고 여유도 부릴 수 있고 또 뭔가 여러 가지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어떤 이점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찰대에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편입해서 가야 되는 어떤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려면은, 느끼려면은.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굉장히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심지어 제가 같이 더솔저스에 나갔었던, 같은 팀을 했던 찰리팀의 박세원 후배님도 특전대대에서 전역했었거든요. 근데 그 후배님도 특전대대에 대한 낭만과 멋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 하지 않고 거기에 있어서 멋과, 지금도 엄청난 자부심으로 지금 사회생활 하시는데, 그런 어떤 기반으로 살아가는 어떤 후배님이라고 제가 SNS나 가끔씩 연락하면은 느끼거든요. 예, 그리고 그 사람도 이제 어떤 CQB 같은 것들을 못했다 보니 전역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제총기 사가지고 자기가 지금 CQB 같은 거 전역한 예비역인데도 연습하고 뭐 그런 거 각 잡고 하면서, 뭐 제가 볼 때는 특임대 707 못지않게 그런 것들을 잘해요. 예비역인데도. 예. 지금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워낙 전술 컨텐츠가 많다 보니까 보면서 좀씩 잡고 하다 보면은, 특전대대 출신인데도 내가 이런 낭만과 어떤 아쉬움이 있거나 이런 여운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멋을 또 얻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예를 또 제가 든 거예요. 그래서 특전사분들 중에도 막 그냥 불평불만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내가 4년 동안 근무했던 부대의 어떤 안 좋은 그늘들로 많이 이렇게 지배가 돼서 전역이 됐던 사람들도 있고, 안 좋게 추억들로 많이 이제 유감이게도 군 생활에 있어서 많이 이제 좋은 추억들보다 안 좋은 추억들이 이제 다수였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역하니까 어떤 특전사에 대해서 추억거리를 안주거리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안 좋게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특임대, 특전사의 구정찰대, 그다음에 707 특수임무단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입장벽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누릴 수가 없고 어느 정도 능력치가 있는 사람들만 뽑아 올리기도 하고 지원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전대대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엄청 다수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서울의 봄만 보더라도 특전여단들 엄청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특전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 좀만 찾아보더라도 여단이 엄청 많아요. 그 여단에 있는 병력들 포함하면 엄청 다수예요. 그게 다 특전대대 요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보급이나 그 다음에 어떤 장비들이나 어떤 훈련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데는 안정화가 되기까지는 세월이 엄청 많이 흘러야 돼요. 예. 그리고 어떤 하나의 어떤 보급품이 나왔어. 이게 뿌려지기까지는 하고, 또 한 팀의 한 지역대 한 대대의 한 여단에 이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때까지는 수년이 걸려요. 수년이.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이렇게 뿌려지기까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1차원적으로, 그러면은 조달 너는 그러면 이 사태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안이 있냐라고 한다라고 하냐면은, 저는 특전대대 사람들도 약간 소수정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뭔가 더 옛날 편제에 있어서 어거지로 특전사 분들을, 사회에 있었던 이제 입대해야 될 사람들을 끼워 맞춰가지고 편제를 어거지로 넣어서 아구를 맞춘다는 느낌보다 자연 감축하는 거죠. 자연 감축. 진짜로 예를 들어서 원사님들 다 전역했어. 전역하면 그거를, 그 빈 TO를 어거지로 사회에 있는 청년이나 학생들을 입대시켜갖고 뽑아가지고
채워봤자 그냥 구색만 맞추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1인분씩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도 태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원율을 하고 처음 입대할 때 어떤 진입 장벽들을 높여가지고 특전 대대들도 약간 지금보다 더 소수정예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지역대가 많이 있어. 여단에 대대가 많이 있어. 그 대대의 규모를 줄이더라도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한 팀을 만들더라도 그 팀을 집중력 있게 보급이나 서포터를 해줄 수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전대대 특전사 출신들 차고 넘쳐요. 제가 근무할 때 저 심지어 이제 회사에서 이제 교육을 갔다 왔는데 그 교육에서도 특전대대 출신들 후배분들 많이 만났고 인사도 했고 뭐 707 출신 후배분들도 만나서 이야기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곳에는 뭐 심지어 내가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사장님도 뭐 특전사 출신일 수도 있고 목욕탕에서 일하는 때밀이도 특전사 출신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특전사 출신들은 희소하다기보다는 우리 일상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격을 좁히고 우리가 지금 그 문제점에 대한 주제, 뭐 특임대에 대한 혜택, 707에 대한 혜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좁히려면은 특전대대 요원들도 약간 인원이 적어야 돼요. 많으니까 그 사람들 논아줘야 돼. 밥이 한 톨 있는데 이거를 10명한테 논아줘야 되니까 집중도라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 배부른 느낌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 어떤 틀인지. 그래서 전역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이제 뭐 만기 차가지고 전역하는 사람들, 다른 뜻이 생겨서 전역하는 사람들, 다쳐가지고 전출 가는 사람들, 의가사하는 사람들, 뭐 심지어 이제 순직해 가지고 돌아가신 사람들, 그 티오들을 이제 또 새로운 이제 특전사 특리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올리잖아요. 그것들을 너무 인위적이게 아구를 맞추려고 하고 인위적이게 특수전 학교에서 인간을 시키려고 약하고 뭔가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을 이제 구슬려 가지고 인간을 시킨다라기보다 좀 더 좀 정예화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로 개인적으로 정예화가 돼서 그 사람들도 보급을 받는 것들 훈련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집중을 받는 것들 하고 예산들이 소수한테 이렇게 다량의 예산들이 집중이 돼야지 그 사람들도 프로의식을 느끼고 또 특전대대 요원들도 어느 정도 소수정예가 돼야지 우리도 소수정예이기 때문에 그 이런 거에 대한 프라이드와 그리고 이 훈련하는 거에 있어서 자긍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특전대대 요원들도 뭐 교류훈련이라든지 타교육 같은 것들을 가요. 해촉조가 아닌 것들이 들 떠나서 ATT를 하거나 해서 다른 여단들하고 붙어. 근데 다른 여다 대대들 차고 넘쳐 진짜 개미 떼처럼. 그리고 뭐 어디 특수전 학교에서 가벼운 뭐 훈련이나 뭐 파견 같은 거 가더라도 특전대대 옷 입고 있고 특전대대 출신들 차고 넘쳐.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거기에 대한 소속감이라든지 프라이드를 느끼기가 부족하고 물론 나가서는 일반인들이 봤었을 때 모든 특전사분들을 높게 사고 특수부대라는 어떤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뭔가 신비하게 보기도 하고 뭔가 강인한 인식으로 보겠지만은 특전사 조직으로 안으로 들어왔었을 때는 특전대대 사람들이 워낙 많고 희소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어떤 보급을 받더라도 뭔가 진짜 그 보급을 다 받는데 수년 걸리고 그래서 내가 이 보급을 제대로 받기까지 기다렸다가 보니 저녁 날짜 돼버려. 그런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런 거에 또 지쳐서 회의감에 있어서 소방으로 이직 가거나 경특 가거나 혜특 가거나 아니면은 일반 사설로 들어가가지고 사회로 가거나 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면은 예산이 지금보다 더 나아져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되 이 예산의 어떤 금액들이 증액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지원 사격들이 커지면은 프로식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성취감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튼 그렇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근무할 때는 이 707 특임단이 다니면은 규모가 엄청 큽니다. 안에 대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근무할 때는 707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근무하던 사람들 홍범석 선배님, 이창준 선배님, 그러니까 이상사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지금 활동하는 박중사, 그리고 이진봉 선배님, 이 선배님, 그다음 이무영 후배님 이렇게 근무하던 시절에는 대대급이라서 707에 뽑혀서 혹은 뭐 707 소속에 돼서 근무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훨씬 높았어요. 왜냐면 안에 티오가 잘 안 나니까 거기서의 경쟁도 훨씬 세고 거기 안에서 근무할 수 있는 어떤 그 경쟁해야 되는 내부적으로 경쟁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훨씬 더 타이트했었어요.
그때의 어떤 707이 받는 어떤 지원이나 그다음에 보급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저도 이제 지금 그 일반 특전대대에서 근무하신 분께서 특임대와 707에 대한 어떤 그런 혜택에 있어서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근무하던 시절에 특전대대 707 특임대의 그다음에 정찰대와의 어떤 격차는 엄청 컸습니다. 실제로 받고 있는 어떤 주로 쓰는 개인 화기들의 어떤 편차들도 거의 후진국과 선진국 수준 정도로 엄청 컸었었고, 그리고 우리는 권총이 일당 일정이 지급되지가 않았었어요. 정찰대에서는. 예, 거의 한 팀이 12명이면은 권총이,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는 거야. 권총을 아구를 다 맞출 수는 있어. 근데 내가 이 임무 때 이 권총을 써야 되는데 권총 개수가 모자라가지고 그 임무에 안 맞는 권총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707 특임대, 그러니까 저가 근무할 때 특임대 시절에는 권총의 개수라든지 권총의 용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선택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격차를 따지더라도 특임대와 그 다음에 707 특임대의 어떤 수준 차이와 어떤 그 안에 교리와 시스템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폭이에. 그래서 대대에 비하면은 훨씬 그래도 좋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훈련하고, 다양한 훈련들과 다양한 특수교육들,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연합훈련들,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경험과 지덕체를 쌓을 수 있는 어떤 장점은 있지만은, 또 거기에서의 또 격차들도 있다라는 거는 제가 특임대 출신으로서 진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단급으로 이제 승격이 돼가지고 707 특임단도 인원이 워낙 많아요, 진짜. 워낙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때 그 유니크한 느낌보다는 지금은 이제 병력이 많으니까 안정감은 있대. 그 다음에 어떤 보급을 받고, 그 다음에 정예화적인 느낌은 조금은 이제 부족하지 않나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약간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출신들은 저가 하는 이야기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특수교육적인 부분들도 진짜 정찰대나 그 다음에 특임단 707 사람들만 거의 진짜 거의 이제 서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다 독식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진짜 대대에 해척조 한두 개 뿌려지는 거 진짜 기정사실이고요. 지금 어떤 훈련인지 모르겠어요. 장기자들이고 그중에 잘하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게 또 뭐 강화조장, 해호, 할로, UDT, 스쿠바거든요. 그러니까 해척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열악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댓글 쓰신 분들, 이런 분들에 있어서 동조하는 부분들도 많고 공감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역으로 제가 또 이제 반문하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 갖고 이런 콘텐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이 좁혀진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전역에서 저는 사회에 나와서 몇 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저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이 문제가, 제가 현역 때부터 이 문제를 앓고 있었고, 대원들끼리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내부적으로 트러블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좁혀지지 않는 것이 참 아쉬워요. 예. 이게 정말 저는 엄청 큰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특전대대분들 정말 고생 많아요. 진짜 훈련 내용들 보면은 집에 못 들어가는 날이 태반이에요. 태반 진짜. 예. 다 야외 훈련이고 진짜 위험하고, 진짜 환경과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분하고도 싸워야 되는데 환경하고도 싸워야 되고. 근데 대테러 훈련 같은 경우는 환경하고 싸우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예. 좀 그런 거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지형, 날씨하고 싸우는 거는 좀 없어요. 실내에서 훈련을 하는 것들이 주류다 보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몸에 받는 데미지도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도 있고, 부상도 적고, 막말로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특전대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강철부대에서 특히 이제 특전대대에서 해가지고 전역했는데 참가했던 대원분들 중에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활약하는 모습들 보면은 대단하다는 생각. 오상영 대원님 같은 경우, 최용준 대원님 같은 경우, 최용준 대원님도 특임대에 있다가 마지막 전역은 제가 알기로는 대대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고 그런 사람들 아무튼 제가 높게 보고 정말 칭찬도 많이 하고 하는 어떤 속으로 이제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에 있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면은 이 컨텐츠가 좀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결론은 특전대대 부분들
대대 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다. 그리고 거기서도 정말 멋이 있다, 낭만이 있다, 진짜 그런 부분들. 예, 심지어 제가 이제 문득 떠오르는 건데 로건 형님께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는 특전사를 하면은 게릴라 그다음에 특수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더라. 위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낙가오리니까 위장 못 쓰고 그리고 자기는 UDT에 있을 때도 대테러 임무 실내에서 흑복 입고 대테러 임무 하는 어떤 임무보다 특수전으로 있잖아요. 막 물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은거지에서 땅 파가지고 막 거기서 막 진짜 비상식량하고 불 때워가지고 막 진짜 훈련하고 막 설산에서 막 고립된 곳에서 이제 비밀 작전 막 특수 타격 같은 거 하고 이런 훈련들 날씨와 이런 진짜 날것 아웃도어 훈련들이 자기는 재밌었다. 그리고 특전사 분들도 다 멋있지만은 그러니까 UDT가 보는 관점인 거죠. 특수전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보고 있는 특수전 예비역분들, 그다음에 특수전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업에 근무하는 대원분들도 자긍심을 갖고 그다음에 거기에서의 또 낭만이 있고, 전역에서 진짜 발 다 떼고 보면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거든, 특수전 훈련이라는 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좋아서 일반인들은 그런 캠핑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카테고리로. 예. 진짜 텐트 쳐놓고 산에서, 예. 설상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텐트 쳐놓고 아니면 침낭 깔아놓고 거기서 버너로 밥 해먹고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좋아서 쫓는 일반인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자부심을 갖고 항상 좀 그런 멋을 좀 찾으셨으면은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정말 특전 대대가 뭔가 불평불만이다 하고 또 내가 능력이 있는데 이곳에서 뭔가 남아 있으면서 계속 입이 대빨라 갖고 지금 나는 좀 이 훈련과 적성이 안 맞다라고 하시면은 노력하셔서 뭐 특수전 학교로 교관으로 가시던지 아니면은 특수전 사령부였던 그쪽에 그쪽에 이제 근무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정찰대로 올라가시던지 아니면은 707 특임단에 가가지고 대테러 임무를 하시던지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못하면은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능력치가 안 되면은 대대에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것도 싫으면 아니면 전출 가시던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계속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면은 주변 다른 멋을 찾고 거기서 긍정하고 있는 대원들도 물들어가지고 오염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도 특전대대에서 근무하면서도 재밌게만 근무하고 긍정적이게만 근무했냐 또 그렇진 않아요. 저도 불평불만 많이 가졌었고 뭔가 이런 아쉬운 시스템에 있어서 흉 많이 봤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치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자기 살림살이 나아지는 거, 자기 훈련이나 그 다음에 직무 생활하는데 행복지수 올라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은 즐겨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애석하게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남기게 되었고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나중에 다른 컨텐츠와 주제가 생기면은 발췌해서 또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